자, 그동안 이제 신체커가 국감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인권위를 상대로 한 운영위 국감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환됐는데요. 송도한 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을 둘러싸고 김영란법 위반 공방을 여야가 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어제 법원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내용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맞춤형 뉴스 크리에이션 뉴스픽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오늘도 주인공은 그리고 손준성 영장 기각, 숨죽였던 16분, 내가 미안해, 백신 패스, 감론 을박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픽, 오늘도 주인공은 나야 나입니다.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에게 몰아주는 것, 그게 배임입니다.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질문도 안 한 말씀을 왜 처음엔 답을 저한테 좀 하십니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전도 후반전도 모두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대장동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감은 다 끝이 났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오늘 운영위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재판에 무료 변론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변론 요청을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이재명 지사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고요. 네, 송도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19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공짜 변론을 해줬다는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죠. 송 위원장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지만 민변의 선후배 사이라서 요청을 수락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고요. 민주당은 민변의 공익활동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 무형의 유상 무상의 결국은 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제가 무료 변론 한 경우도 많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마 위원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으셨을까. 자, 그다음은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과 형수 욕설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두 사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송 위원장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자 민주당은 위증까지 거론하면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재명 지금 전 경기도지사가 인권 변호사 맞습니까?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건 아니고. 그 형님하고 형수하고 쌍욕이 문제가 됐는데 예.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혹시 안 하시나요?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인권위원장님, 네. 여기 이 자리는 인권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 예. 그 이재명 지사 욕설이나 뭐 강제 입원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네, 참고로 이수진 의원은 연수원 31기 판사 출신,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같은 연수원 12기이자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배에게 호통에 가까운 질책을 쏟아낸 겁니다. 자, 잠시 시간을 돌려서요. 어제 청와대 운영위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반부터 근조 리본과 특검 마스크로 파행을 빚다가 오후 늦게 다시 시작됐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도 이걸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에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기도 하고. 자, 시간이 흘러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이제 그만 국감을 끝내자는 민주당과 아직 물어볼 게 남았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난타전이 오가는데요.
을지 태극 훈련 연습을 보장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이 시간에 빨리 산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훈련 안 중요해요? 회의를 일방적으로 스톱시키고 오후 3시에 계획을 해놔놓고 규칙을 잘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전쟁 훈련 연습하는데 밤을 꼬박 세워야지. 잠 자가지고 전쟁하고 훈련하나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쿡쿡 찌르세요? 네, 결국에는 총 7명이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됐는데 마지막까지 대장동 도돌이표였습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계속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드릴 게 없다라고 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의는 오늘 새벽 0시 44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 손중성 영장 기각으로 꼽았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던진 승부수,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반려를 당한 건데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손 검사, 자정이 지나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영장 기각됐는데 지금 신경이 좀 어떠신가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발장은 왜 전달하셨습니까? 공수처는 각성하라! 공수처는 네, 재판부는 영장의 기각 사유로 손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면서 수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공수처가 한 차례의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향후 증거 보강을 통해서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즉각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법부가 공수처에 속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공수처입니까? 공작처입니까?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죠. 또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은 손 검사 영장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박찬대 대변인 손 검사 영장 기각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11월 5일 이후 윤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길 바라면서 버티기를 시도하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고발 사주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공익 제보 사건이다. 권력자들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 지금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무슨 고발 사주 전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공수처는 주춤했지만 장모 최모 씨의 재판, 또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사 등 윤 전 총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죠.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어제 관련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어지는 픽 볼까요? 세 번째는 백신 패스 감론 을박입니다. 이 방역 당국에게 있어 수요일은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끝나는 마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952명, 하루 만에 7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00명 턱 미친데요. 다음 주 단계적 일상회복안 도입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다시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급증한 일부 외국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부는 지난 월요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시설 출입을 위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을 요구하는 백신 패스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 헬스 갤러리에 이 백신 패스를 검색해서 나온 글들입니다. 자, 운동러들 백신 때문에 난리 났다. 백신 패스로 헬스장 못 간다. 백신 패스 반대 시위한다는데요.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백신 패스 폐지를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엔 수칙만 잘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백신 패스 없이 헬스장 출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이용객들은 백신이 의무도 아닌데 왜 통제하느냐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아직 일정상 1차밖에 못 맞았는데 그게 내 탓이냐, 황당하다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2차 접종을 한다고 치면요. 항체 영성 2주를 지나서 11월 10일부터 헬스장을 갈 수가 있고 그 사이에는 48시간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최소한의 위험 통제 수단이라면서 백신 패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저희가 일상 전환을 하게 되면 각종 이 러닝머신의 속도 제한이나 음악 속도의 제한들이 풀리면서 그룹 운동들도 다시 시작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우선 적용해서 최대한 감염 위험들을 줄여나가면서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숨죽였던 16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시 우주부 회의 시간이죠. 100%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발사 당시 내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렇게 붉은 화염을 뿜으며 날아오르는 누리호. 자, 곧이어서 1단 엔진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2단 엔진에도 불이 바로 들어오고요. 자, 잠시 후에 왼쪽 윗 화면을 보시면 뭔가 펑 하고 날아가는 것도 보이는데요. 이 모형 위성을 덮고 있던 뚜껑, 페어링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 지구가 내려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2단 분리와 3단 엔진 점화를 거쳐서 이 마지막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데요. 영상을 공개한 항공우주연구원은 모형 위성을 올려놓는 건 실패했지만 이륙부터 분리까지 정상 진행된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내부 영상 안에 있는 제가 V자를 그리고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내가 미안해로 꼽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에 대한 사과일까요? 昔北海道のお米は厄介とうまいっていうほど売れない米だった。今はその北海道がやたらうまいお米を作るようになった。農家のおかげですか、農協の力ですか。違います。温度が上がったからです。 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쌀맛이 좋아졌다. 잠시 제 귀가 이상한가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주인공은 망원제조기로 불리는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죠. 가뜩이나 중의원 선거가 코앞인데 재빨리 수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서 기시다 총리가 공개 대리 사과에 나선 겁니다. 참고로 만 81살의 아소 부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14선 당선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